건강에 관한 솔직한 담화. 제가 말이죠, 어렸을 때 학교 옆에서 병아리를 팔잖아요. 예, 그렇죠. 학교마다 갑자기 어떤 아저씨가 나타나서 종이박스 안에 병아리를 가득 넣어놓고 팔죠. 그래서 그 병아리가 너무 귀엽잖아요. 노란 그 빽빽빽 이런 게 너무 귀여운데 그거를 제가 몇 마리를 사가지고 온 것 같아요. 다른 마리는 죽고 한 마리가 살아남아 있었는데 얘가 잘 큰 거예요. 그래서 닭이 됐어요. 아, 그래요? 네. 근데 학교 옆에서 파는 그 병아리가 닭이 되기 힘들다면서요. 예, 다 병든 병아리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미리 이제 그걸 알고 성체가 되기 좀 힘든 하자가 있는. 예, 아니면 수컷들만 모아서 파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들은 죽고 얘만 잘 살았는데 아주 건강하게 잘 살았어요. 근데 이제 헤어지게 된 이유가 아침이 되기 전 새벽에 예. 우는 거예요. 지도 닭이라고. 예. 그래서 가족들이 이제 잠을 못 자니까 예. 그래서 보낸 거죠, 시골로.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다음 해 여름방학만 손꼽아 기다렸어요. 내 닭을 만나러 가려고. 갔더니 없는 거야, 내 닭이. 예. 그래서 이 할아버지 할머니의 표정을 보니까 이렇게 빙그레 웃으시면서 예. 나를 이렇게 지그시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 알았죠. 이미 차디차게 식어 있었네. Goodbye 얄리 이젠 아픔 없는 곳에서 하늘을 날고 있을까. Goodbye 한 그릇으로. 그래서 왜 닭에 대한 수명을 질문하셨을 때 이 말씀을 드리냐면 한 그릇이 되기 전이 아닐까, 닭의 수명은. 닭을 그냥 놓아서 키우면 네. 한 30년 정도 산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개보다도 오래 사네요. 개는 평균 수명이 어떻게 한 되죠? 15년? 오래 살면 한 15년에서 20년까지 산다고도 하는데요. 보통 11년에서 15년 사이예요. 장수하는 그렇군요. 개들이. 예. 네. 그래서 한 11년 정도 넘으면 한 70세 이상, 80세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이 닭이 오래 산다. 저도 이런 얘기 들은 적이 있어요. 만일 그 한 그릇이 되기 전이라면 최장 수명이 30년이다. 그쵸? 예, 그렇죠. 이분을 이제 처음 알았는데 팽조라는 분이 있어요. 팽조. 자, 이 팽조라는 분이요. 대단한 분이에요. 일찍이 요임금. 왜 중국 예? 역사에 요임금이라고 나오잖아요. 예, 예. 이때가 뭐 태평성대의 대명사. 그쵸? 예. 요임금, 네, 순임금, 하나라, 예. 상나라, 그리고 은나라 말기에 나이가 767세였답니다. 그래서 전설에 따르면 팽조는 800여 세를 살았다. 그리고 신선으로 불렸고요. 그리고 고대 오래 산 장수의 대명사로 알려진 인물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그 장수 비결에 대해서 좀 남겨진 얘기가 있어요. 어떤 거죠? 이분은 양생의 도리라고 해서 장수 비결을 총괄해서 정리를 했답니다. 평소에 이제 성품이 평온하고 좀 조용했다 합니다. 그리고 어지러운 일들 있죠. 잡다한 일들. 이런 예. 거에 관심을 두지 않았대요. 그리고 헛된 명예, 그리고 재물을 추구하지 않았다. 이게 굉장히 그 성품에 대한 핵심. 자, 그리고 생활을 보면 화려한 의복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욕심이 없으셨다는 얘기네요. 네. 한마디로. 그리고 마음을 늘 맑게 비워두려고 노력했고, 이 부분도 상당히 좀 중요해 보이네요. 자, 그래서 이 양생장수지도라고 해서 삶을 잘 배양한다라고 그러잖아요. 양생이라는 게 기른다. 예, 그렇죠. 네, 삶을 잘 길러서 오래 사는 법. 자, 이것을 평생 추구했다. 뭐 이렇게 전해줍니다. 거의 욕심이 전혀 없으셨다는 얘기네요. 네. 자, 근데 재밌는 게 이거예요. 평소에 그 수정가루, 예. 운목가루, 그리고 녹용을 사슴 뿌리죠. 늘 이렇게 복용을 했다고 합니다. 아마 운모가 제 생각에는 활석 정도 되지 않을까요? 활석. 예. 그래서 얼굴이 그 청춘의 모습을 유지했다. 자, 이렇게 전해집니다. 팽조의 장수 비결은 무엇입니까? 라고 이제 물어봤을 때 이렇게 이제 대답을 했다고 하네요.
몸을 가볍게 하여 하늘에 오르고자 하면 이름이 선계에 있어야 한다. 귀신을 마음대로 부릴 수 있고 하늘 높이 마음대로 비행할 수 있어야 한다. 그렇게 하자면 금단을 복용해야만 도가의 태일원군처럼 백일승천할 수 있다. 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도교 수행을 하셨다는 얘기네요. 네. 그리고 이제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이분이 또 상당히 겸손해요. 그래서 자기는 보고 들은 것이 많지 않아서 이런 장수비결을 가르치기에 부족하니까 누굴 찾아가라 그래요. 그래서 대완산에 청정 선생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1000살이 넘었다. 그래서 이분한테 가서 배워라 하면서 이제 소개를 해주는데 그 청정 선생이라는 분이 팽조 이분이 이제 얘기를 하길 얼굴은 어린아이와 같고 매일 500리상을 걷는다고 하며 1년 내내 아무것도 먹지 않을 때도 있고 어떤 때는 하루에 9끼니를 먹을 수 있다. 청정 선생은 양생법에 정통해 있으므로 지금 바로 가서 물어보면 된다. 그래서 혹시 이 사람이 신선이냐 이렇게 물어봐요. 예. 그랬더니 이제 팽조가 대답하기를 청정 선생은 도를 얻은 사람이지 신선이 아니다. 그래서 그냥 사람이다 이거죠. 이분은 이제 이런 얘기를 해요. 인간의 생명은 잘 보양하기만 하면 120세까지는 살 수가 있다. 120세까지 살지 못하는 것은 여러 가지 상해를 받기 때문인데 만약 자연의 도를 조금 알면 능히 240세까지 살 수 있다. 그리고 도를 좀 많이 알면 480세까지도 살 수 있다. 그리고 만일 도에 정통하다면 능히 죽지 않을 수 있다. 다만 신선이 될 수 없을 뿐이다. 그래서 이 수명을 잘 보양하는 법을 한마디로 탁 요약을 해놨어요. 타고난 천성과 수명을 상하지 않게 해야 된다. 그래서 겨울철에는 따뜻하게 보호하고 여름에는 더위를 피해야 한다. 1년 4계절에 맞춰 조절하면 곧 신체를 편안하게 할 수가 있다. 이런 부분들도 중요하네요. 끝없이 욕심을 부리지 말아야 하고 세상의 모든 일에 한도를 초과하면 비단 삶을 잘 영위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재난을 만나게 된다. 이것을 늘 주의해라. 그리고 몸을 상하고 성품을 해치는 일이 너무나 많고 머리를 과도하게 써도 근심과 슬픔을 지나치게 해도 너무 즐거워해도 분노를 쌓아놓아도 무엇을 얻기 위해 조급해해도 음양의 균형을 잃어 모두 자신의 몸을 해친다. 팽조에게 이 가르침을 배워서요. 이 신하가 주왕에게 전수를 해줬대요. 아, 그 당시 주왕. 왕에게요? 네. 그랬더니 주왕이 이 양생법을 실천을 해서 100살 이상 살았답니다. 그래서 100살 이상을 살았지만 나중에 그 좀 음란하게 살고 그때 왜 그 세기의 미녀 달기라고 들어보셨죠? 예. 달기에게 빠져가지고 몸의 절제를 이제 잃어버린 거죠. 그래서 몸도 망치고 나라도 잃게 되는. 자, 그래서 주왕이 참 재밌는 사실이 이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보니까 효과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팽조의 이 방법이 사람들에게 전해지는 것을 금지하고 팽조를 죽이려고 했대요. 자기만 알고 싶어서. 아, 이기적이죠, 그쵸? 자, 그래서 이 사실을 미리 이제 전해 들은 거예요. 왕이 널 죽이려고 한다고. 예. 그래서 팽조가 어디론가 묘연히 사라졌다. 신하가 얘기를 안 해줘도 그 정도 도를 닦으신 분이면 미리 알지 않았을까요? 네. 그래서 이 팽조라는 인물은 상당히 중국의 그 장수의 대명사다. 그리고 내용도 참 흥미롭죠. 이 생활적인 태도가 멀리 유람할 일이 있을 때 있죠. 절대 예. 수레나 말을 타지 않았대요. 그리고 뭐 돈이라던가 식량이라던가 이렇게 무거운 거를 휴대하지 않고 걸어 다니면서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번 외출하면 수십일, 뭐 수백일씩 여행을 했는데 문제는 주변 사람들이 이 팽조가 어디를 갔다 오는지 종정을 몰랐대요. 그리고 여행에서 돌아온 후에도 보통 여행 갔다 우리 막 녹초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뭐 가기 전이랑 상태가 똑같다 이거죠. 혹시 날라서 갔다 오지 않았을까요? 축지법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왜. 자, 그리고 팽조는 일상생활 중에서 말수가 적었다고 합니다. 자기가 이런 도를 닦은 사람이다 라는 거를 자랑을 하는 법이 없었고 그리고 뭔가 할 수 있는데도 왜 이런 거 있잖아요. 옛날에 어떤 분이 모래로 쌀을 만드시고 막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이런 게 없고 사람들 눈에 이렇게 신기한 어떤 일 이런 거를 하거나 보여주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평소에 앉을 때 가부좌를 하고 단정히 앉아서 정신을 통일을 하고 숨을 가늘게 하며 기공을 연마했다
자,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이른 아침부터 해가 중천에 이를 때까지 앉아서 숨쉬기를 했대요. 그리고 이 눈을 문지르는 거 있잖아요. 왜 그래서 예. 이게 양생법 중에 눈을 이제 맑게 하는 것 중에 눈 문지르는 방법이 나오잖아요. 아마 이분이 처음 시작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신체 여러 부위를 골고루 안마를 했다. 그리고 요게 재밌네요. 입안에 가득 고인 침을 삼켰다. 그리고 몸을 크게 한번 쭉 편 후에 일어나서 움직였고요. 얼굴에는 노여움이 없었고 항상 빙그레 웃는 모습이었다. 자, 여기서도 뭔가 좀 배울 점이 많네요. 그렇죠? 내 몸이 산다. 솔직담 2부 함께하고 있습니다. 일설에 의하면 사람의 심장 박동수가 수명이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심장 박동수요? 예, 그러니까 심장 박동수를 천천히 뛰게 할 수 있으면 이제 그만큼 오래 살 수 있고요. 그럼 빨리 뛰면 좀 안 좋은 거군요. 예, 그렇다고 볼 수도 있죠. 열이 많으신 분들은 빨리 뛸 수 있고요. 좀 인체 소모가 좀 많이 되는 것도 그래서 기공을 할 때 호흡을 천천히 해서 심장 박동수를 느리게 하려고 하는 의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마라톤 하신 분들 있죠. 예, 그리고 수영 선수 예, 보면 가끔 이제 혈압을 제가 이제 체크해드리고 나서 예, 박동수가 굉장히 느린 분들이 있어요. 예. 그래서 좀 비정상, 우리가 보통 펄스가 60에서, 일반적으로는 한 60에서 90 정도 되고요, 성인이. 네. 그리고 운동 많이 하신 분들은 40에서 60 사이 되시는 분도 있을 것 네. 같아요. 그래서 한번 예전에 어떤 환자분 혈압을 체크를 했는데 45인가? 그 예. 펄스가 나오는 네, 거예요. 그 정도면 거의 전문 운동 하시는 분이라고 네. 그래서 보시죠. 제가 좀 놀랐어요. 그래서 이게 정상이 아닌 건가? 그래서 혹시 운동하시는 분이냐고 그랬더니 자기 마라톤 하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 그러시군요. 네. 육상 선수 뭐 이런 분들이 펄스가 천천히 뛰는. 그래서 그게 아마 훈련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것 같네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남성분들이 이제 오래 사는 거 관심 있고 그리고 이제 몸에 좋은 거 좀 관심이 있잖아요. 예, 그렇죠. 한방에서 가장 좋다는 공진단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체력이 떨어졌을 때 공진단만한 약이 없다고 합니다. 공진단은 원체 유명한 약이니까 그 황제들이 체력 보강을 위해서 복용했다고도 하죠. 근데 불로장생에 관련된 이야기. 그리고 불로장생하면 정력이 또 빠질 수가 없죠. 아, 정력. 예. 갑자기 남자분들이 이렇게 환호성 내지는 빙고, 띵동 막 이렇게 네. 막 외치실 것 같은데 좋은 걸로 좀 풀어주시면 좋겠네요. 어쩌다 보니 3부도 만들게 됐습니다.